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 이자 배당 실천하기 183번째 시간이고요. 코덱스 고배당, 금융 고배당 탑10 ETF 분석 및 투자 포인트, 금융주는 배당이 생명, 월배당 ETF로 매달 현금 흐름을 가져가자라고 한 주제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183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시작해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인 거, 그 다음에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은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ETF. 이게 좀 이름, 여기 입에 달라붙지 않죠? 이게 신생 ETF라서 그렇습니다. 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미지 보시면 이미지 출처는 토스 증권하고 마지막 거는 이제 삼성 코덱스 ETF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화면의 일부분입니다. 예, 각각 출처 말씀드렸고요. 우선 토스 증권에서 보고 있는 화면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말 그대로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요 명칭으로 나온 지가 오늘이 3일차. 그러니까 출시일은 올해 8월 12일 날, 11일 화요일입니까? 그때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때 아마 10,000원으로 시작했을 거고, 만 원으로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1065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날짜니까 어제 보자는 한 70원, 0.7% 상승한 값으로 돼 있네요. 봉 개수도 3개밖에 없죠. 제가 3일 차라고 했으니까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봉이 3개 정도만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백데이터가 사실 좀 적은 편인지라 이게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는 좀 뭐하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삼성 거니까 코덱스 거니까 뭐 좀 신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총이 지금 800억 정도로 맞춰져 있어서 제가 한국 거는 대체로 300억 이상이면 상폐될 위험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또 한 3배, 아니 2배 반 정도 이상은 또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폐될 일은 가까운 시일에는 없겠다,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다음 화면은 코덱스, 그죠? 다음에는 종목 이게 정보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800억 정도라고 그랬고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아까 그리고 날짜는 말씀드렸죠. 8월 10일 날 상장됐다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이 ETF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처의 보유 비중, 그러니까 투자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이저 금융사죠. KB금융, 하나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까지. 하나금융, 우리금융까지 해가지고 한 메이저 4개, 사실 이거 외에는 또 뭐 은행권이 물론 있지만 이거 외에는 그죠? 우리가 크게 그죠? 뭐 우리가 어디가 크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 정도면 뭐 4대 메이저급 은행은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요 4대 메이저급들이 다 1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를 다 합치면 거진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종목이 금융 고배당 탑 10이잖아요. 그래서 금융 쪽이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은행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이나 증권사 거도 이렇게 이제 좀 포함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거기 탑 10, 즉 10개 종목 언저리로 10개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 종목에 고루 분산되어 있지만 메이저 은행권 4개에 거의 60%, 나머지들은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기업은행도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네요. 기업은행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 많이 주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종목 보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삼성 코덱스 ETF라고 하는 여기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는데, 얘가 아직 분배금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분명히 분배는 아마 9월 15일경쯤에는 하겠다, 그죠? 제가 15라는 숫자를 얘기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월중 배당 주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매월 15일 분배 지급 기준이니까 대체로 한 19일 내외로 아마 분배금일 지급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월중 배당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간 중에 배당을 주는 거. 코덱스가 이런 종목들의 스타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월 말에도 주는 거 있긴 한데 월 중에 좀 코덱스는 좀 많이 분산해서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밸런스를 좀 맞추면 되겠죠. 뭐 월 말에 주는 것도 뭐 하면 되고 월 중에 주는 것도 하게 되면 적어도 월 한 2회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 쪽도 보면 얘는 하루 앞당겨 주는 거니까 또 잘 섞어 보면 사실 한 달에 4번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하루 차이 뭐 이런 걸로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날이 다른 날 배당을 받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날이기 때문에 뭐 4번 정도 또 고르게 이렇게 분산해서 받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도 해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음, 화면이 있죠. 이게 이제 비과세인데 이게 비과세긴 한데
비과세라고 해서 전체가 비과세인 건 아니에요. 배당 주니까 배당의 하나가 배당 주니까 과세는 여러분 세금은 내가 돈을 받았을 때 내는 게 세금이고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내는 세금 소비세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의 비과세는 매매 차익하고 그다음 분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실 우리가 ETF건 주식이건 매매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죠. 근데 살 때 세금은 물론 이거는 이제 매수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고 팔 때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걸 우리는 매매라고 얘기하죠. 매수를 얘기하는데 그걸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매매할 때에 그 차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를 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로 비과세라고 이렇게 좀 퉁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분배금의 목적이니까 매매 차익이 발생할 확률이 많지 않죠. 그걸 사기만 할 거잖아요. 저는 안 판다 그랬잖아요. 그쵸? 안 팔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사실 이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과세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정말 매매할 때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표시해 준 건 고맙지만 이걸 꼭 비과세라고 얘기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비과세라고 표현하지 말고 괄로 치고 분배금에 한해서는 뭐 세금을 매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는 게 원래는 맞다고 봐요. 이걸 왜 굳이 얘기하냐면 홈페이지는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는데 이거 앱으로 보면 비과세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 그렇게만 보이더라고요. 비과세라고만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만 사다 모으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웬걸요. 분배금에 세금이 붙는 걸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 좀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비과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부분 좀 넘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얘기를 다 했지만 이런 부분들 좀 간과했네요. 상장일은 아마 8월 10일 얘기했고 얘도 운영하는 운영 수수료 총 보수가 있을 텐데 얘는 연간 0.3%인데 요거에 딱 고정된 거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집합투자 0.6 이건 아마 고정일 텐데 신탁이나 일반 사무 여기 등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요소들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0.3이라고 딱 고정해서 보수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한 1년 정도는 한 바퀴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수가 연 얼마 나올 거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0.3이 아닐 수 있다는 거 또 감안하고요. 분배 지급일은 월 15일, 그러니까 15일 기준 월중 배당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시총도 말씀드렸고, 거래량은 약 32만 주네요. 뭐 그 정도만 보면 되고요. 종목들은 아까 좀 봤지만 메이저 금융권하고 그다음 기업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선보 증권사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만 여기는 78%라고 좀 소개되어 있긴 한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아까 메이저에서는 제가 60%로 그랬고 기업은행은 제가 살짝 뺐네요. 기업은행까지 넣으면 70%가 당연히 넘죠. 예. 여기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저는 아까 그 메이저 4개의 금융지주라고 해서 60%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놓긴 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금융주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이 다른 산업부에 비해서 좀 좋다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보면 돈이 도는 버는 구조라기보다도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금융권이 참 이렇게 쉽게 돈 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권이야말로 참 쉽게 돈 번다라는 생각을 좀 치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집을 살 때 있잖아요. 저 같은 일반 개미도 마찬가지. 집을 살 때 여러분들 생돈 다 주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죠? 어, 금수저 아니고서야 뭐 금수저 분들도 그러니까 싼 이자로 물건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당연하죠. 택도 없죠. 금융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지렛대는 좋은 지렛대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투자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2% 3%라고 해도 월 나가는 그 이자랄까요? 뭐 금리가 오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죠. 이자를.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모기지정도 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만 돈을 버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은행만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물건 팔아서 남는 10% 20%보다 이자를 주고 받는 10% 20%가 은행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권들이 참 머리가 좋지만 참 똑똑하게 돈 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참 좋아하긴 합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금융권들이 대체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성향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배당 성장성도 안정성도 좀 좋은 편이라고 저는 이해되고요. 특히나 이제 월배당 구조로 이제 요거는 또 짜여져 있으니까 배당을 좀 잘 주겠죠. 사실 근데 여기 있는 KB, 신한 얘들은 다 월배당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연배당 혹은 분기배당이에요. 아니면 반기배당이다. 여기에 금융권, 증권주에서는 월배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별주 중에 월배당을 주는 곳은 없고요. 어쨌든 분기에 배당을 받아서 이 ETF는 월로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이게 월배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구조 이해하시면 좋고. 얘가 월 15일날, 즉 월 중에 배당을 주니까요. 우리가 이제 복복리처럼 해서 월 중에 받은 배당금으로 월 말에 배당을 주는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그죠? 복리가 또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써 있긴 한데, 분배금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꼭 내가 여기 월중 배당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월중 배당을 사야 된다는 룰은 없잖아요. 월중 배당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월말 배당을 주는 종목을 사버리면, 그죠? 복리에 또 복리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복리를 두 번 붙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소위 복복리라는 뭐 제 나름의 용어를 쓰는데, 이런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거. 복리가 문제는 알잖아요.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게 바로 복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복리, 즉 복리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배당 재투자를 아낌없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두 번 안 해도 상식이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금융 특성상, 금융업 이런 특성상을 보면 좀 안정적이죠. 자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인지라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총 보수율이 0.3%면 이게 좀 낮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해요.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보면 조금 뭐 중반 정도로 좀 보수를 좀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그러면 장단점을 좀 보게 되면, 장점은 월배당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확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은행권은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4, 5%.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7, 8%막 이렇게 줍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주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ETF라서 월로 받는 겁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당연하겠지만 얘 자체 특성이 금융 고배당 탑10이니까 금융주들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긴 하겠죠. 사실 뭐 금리가 빠지면 금융주들은 조금 힘을 못 쓰기는 합니다만,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진 않죠. 미국이 금리를 아직 안 내리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은행들은 이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행은 금리를 높여야지 이자 수익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는 뭔가 변화가 생긴다.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금리가 빠져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리가 빠져도.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겠지만 너무 은행권, 금융권, 보험 쪽 이런 데만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 타격을 받으면 똑같이 타격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이런 게 투자가 적합할까? 저같이 이제 월 현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한테 좀 적합할 거고, 고배당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아할 거고, 게다가 좀 안정적인 업종 투자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좋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려보면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 10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ETF 자체에 탑 10이 붙어 있으니까 1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배당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주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 제가 매수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사실 수요일 날인가 어젠가 오늘 좀 살려다가 또 정신없이 하루가 또 지나 보니까 또 못 샀네요. 그래서 또 오늘 올랐죠. 0.7%. 그래서 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또 뭐 타이밍이라는 건 또 그때그때 올 거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이나,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이거 국내 ETF니까, 그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해서 또 이제 수량을 좀 모아갈 거고, 얘는 전략적으로 한 개, 두 개를 모을 생각은 아니고요. 최소한 10개 이상, 그리고 한 100개 언더 정도로 생각합니다. 수량 그 정도 모을 생각으로 얘를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에 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융주는 배당이 생명이고요. 월배당 ETF로 매달 현금 흐름을 가져가자는 취지는 늘 그렇게 늘 강조드리지만 배당주는 모아가는 재미에 또 재투자하는 재미로 뭐 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겠죠? 어쨌든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용 한번 좀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번 시간에 있는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183번째 시간이고요.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ETF 분석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요게 좀 신생, 즉 8월 12일 날 출시된 ETF고 내용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금융 쪽에 투자되고 있으니까 저는 더더욱 얘를 좀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신한지주하고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개별주로 아주 소량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한 개, 두 개. 더 살려다가 어느 순간 타이밍을 놓치니까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금융주들이.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이런 ETF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ETF 정도라면 그죠 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투자해 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런 개별주는 그죠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는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 매수할 때 절대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매수했으면 후회하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습니다. 꼭 남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 탓도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흘러가고 위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끝까지 성토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